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오늘 밤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시장 대응보다 종목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투자 전략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간밤에는요. 연준 의원들이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또 파월 의장이 똑같이 매파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죠.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했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 시나리오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과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가 얼마큼 올랐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건대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죠? 산으로. 네, 지금은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올해 유독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22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제가 2016년 겨울쯤이었거든요. 그게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시절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 고압 경제라는 또 용어를 써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를 걱정할 게 아니고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QE 그 부분에 집중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연준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 보면은 우리 한국 증시보다 훨씬 좋잖아요, 지금. 공장 가동률도 좋고. 근데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를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회복시키는 것보다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그 1등을 유지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10등 하는 친구가 5등으로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어려운 대통령 밑에서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거다, 뭐다, 어떻게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현 시장 상황,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시장이 오히려 변동성 확대보다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월요일 주 초에 영향받을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시장 증시, 지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업종별 순환매 장세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도 업종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종목별 장세 지속입니다.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종목에. 제가 아카데미 하면서 333 법칙을 말씀드리거든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냐, 선호하고자 하는 심리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있고 시장 대비 더 약한 종목이 있고 시장과 동행하는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시장 대비 강한 개별주라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시총 상위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잘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죠. 그죠? 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요. 종목,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끝났고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수급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그런 요령 또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체크해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사흘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자, 27일에는 MSCI 신흥국 지수 8월 재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8일이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효력 발생이 되는 날까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지금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네. 금리 인상할 거냐, 인하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에 저 먼 나라 유로존의 문제가 가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지금 영국 존슨 새로 입성하신 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저녁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주죠? 그게 길게 영향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장 뭔가를 찾을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또 집중하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할 거예요. 지금 달러 강세가 유로, 파운드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지금 강세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위안화에 영향을 주고 위안화는 또 원화에 영향을 주고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G7 정상회의에서 또 이 시끌벅적한 어떤 또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뉴스 올라오는 거 그냥 타이틀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무료 채팅방에 제 만사형통 무료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MSCI 그 이머징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에서도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었다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 정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28일 날 일본의 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효력 발생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소재 수출 허가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이 전략물자, 비전략 뭐 이거 품목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굉장히 얄밉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별 품목 허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28일 다음 주도 그렇고 조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 여전히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 확대, 뭐 후성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은 결국 그 시초가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네, 좀 디테일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